아유,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 거울을 보면 정수리가 훤히 비치고 손으로 만질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불안하다. 머리카락이요.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더니 머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군요. 그래, 진덕아. 예전엔 머리숱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러다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형님, 이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란 단순히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현상을 넘어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점차 가늘어지고 약해지면서 결국 머리숱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탈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성형 탈모입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인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정수리나 앞머리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여성형 탈모로 주로 정수리 부분에서 머리숱이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탈모 환자가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부모 중 한쪽이 탈모일 경우 자녀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면서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듭니다. 여성에서는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두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근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됩니다. 넷째,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는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영양 불균형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두피 혈류를 감소시켜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뒤 원형 탈모가 생긴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여섯째, 생활습관과 환경입니다. 잦은 염색이나 파마, 과도한 열 손질, 불규칙한 수면 습관, 흡연과 음주는 모두 두피 건강을 해치고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형님, 결국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병이라는 말 같아요. 맞아.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생활 습관, 혈액순환, 영양 상태까지 다 영향을 주는구나.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려면 무엇보다 두피와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굵어지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과 혈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철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모낭이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가 탈모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님, 이제는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생활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머리 건강을 위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야겠다. 지금까지 탈모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탈모는 유전과 호르몬뿐 아니라 혈액순환, 영양, 스트레스, 생활습관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을 굵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영양과 혈류 개선,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제 탈모가 왜 위험한지,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아롱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진덕님, 그걸 알아보셨군요. 요새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드리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형님, 혹시 아롱이 건강백서 구독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구나. 형님, 형님이 구독을 안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구독을 안 누르시니까 아롱님이 힘들어 하시죠? 여러분,
저랑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정보 받아봐요. 형님, 아롱님이 탈모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카락만 빠지는 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드니 외모도 바뀌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 그게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부터는 탈모가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을 넘어 왜 위험한 질환으로 여겨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외모뿐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정신적 영향입니다. 탈모 환자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크게 낮아집니다. 외모 변화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위축되고 사회적 활동을 꺼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탈모 환자의 60% 이상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30% 이상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사회적 영향입니다. 탈모는 외모 인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직장 내에서의 자신감 부족, 대인 관계의 단절, 심지어 취업이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탈모 환자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셋째, 신체적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 영양실조 같은 내부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나타나면 전신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탈모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형님, 듣고 보니 탈모가 그냥 외모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신호일 수도 있군요. 그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구나. 넷째, 치료 지연의 위험성입니다. 탈모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모낭이 완전히 위축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형 탈모 환자가 초기 5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회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다섯째, 머리카락 굵기와 품질의 문제입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굵기가 얇아진 머리카락은 쉽게 끊어지고 두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 문제를 넘어 두피를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취약하게 만들어 피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탈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삶 전반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탈모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님, 결국 탈모는 그냥 머리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 사회, 건강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봐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마지막으로 탈모는 경제적 부담까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 모발 이식술, 두피 관리 비용은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조기 치료와 예방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탈모가 왜 위험한 질환인지 알아봤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 변화로 끝나지 않고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신체 질환, 경제적 부담까지 동반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굵기를 잃고 약해지는 과정이 치료 시기를 늦추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탈모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형님, 우리가 탈모가 왜 위험한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탈모가 처음 시작될 때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게. 그거 참 흥미롭다. 요즘 머리가 빠지는 게 그냥 나이 탓인지
아니면 탈모가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부터는 탈모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를 알면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50에서 100가닥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씩 떨어져 있거나 샤워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모여 있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탈모의 가장 중요한 초기 징후는 굵기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모낭이 약해지면 새로운 머리카락은 가늘고 힘없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머리카락은 쉽게 끊어지고 풍성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모발 굵기 감소가 탈모 진행의 선행 지표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이마선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앞머리 M자 부분부터 점차 후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이마가 넓어지고 헤어라인이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면 탈모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수리 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는 주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숱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피가 비치기 시작하거나 가르마 라인이 넓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다섯째, 두피의 변화입니다. 두피가 기름지고 비듬이 심해지거나 가렵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 모낭 건강이 악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피가 불건강하면 모발이 자라는 환경이 나빠져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형님, 아롱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수리 쪽이 점점 환해지고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양이 부쩍 늘었고 빗으로 빗으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두렵다. 여섯째,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빠져도 금세 다시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적어지고 길이도 짧고 가늘게만 자라는 경우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눈썹이나 채모의 변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이나 수염, 팔, 다리의 털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계피부과학회와 대한모발학회에서는 초기 탈모를 진단할 때 모발 굵기 감소와 빠짐의 패턴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빠지는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의 굵기와 두피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님, 작은 변화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모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머리카락 굵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낭이 완전히 위축된 뒤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탈모 초기에는 전문 병원에서 두피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현미경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 호르몬, 혈액순환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탈모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지거나 굵기가 얇아지고 힘을 잃거나 이마선이 뒤로 밀리고 정수리 숱이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두피가 기름지거나 가렵고 회복이 늦어지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관리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독 눌렀는데 여러분도 누르셨죠? 형님, 아롱님이 탈모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예방 방법을 실천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이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추고 머리카락의 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 관리입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토양과 같습니다.
두피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 모낭이 막히고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잦은 샴푸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1회 자신의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머리카락은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모낭이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두피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모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모낭을 수축시켜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영양 관리입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들고 철분은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아연은 모발 회복을 촉진하며 오메가3는 두피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쉽게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 혈류를 줄입니다. 늦은 밤 생활과 불규칙한 수면 역시 탈모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금연, 절주,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합니다. 형님, 결국 머리카락도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나 봐요. 맞아. 그냥 머리에 바르는 약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다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해 두피까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모발 상태가 건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강화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쿼트나 가벼운 웨이트 운동은 전신 건강을 지켜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요가와 명상 운동입니다. 요가 자세는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동시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운독 같은 거꾸로 하는 자세는 두피 쪽으로 혈액 공급을 늘려 모낭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두피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두피 자극 운동입니다. 손끝이나 두피 마사지기를 활용해 하루 5분 정도 두피를 자극하면 모근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뿐 아니라 모발 굵기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형님, 결국 운동도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단순히 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구나. 지금까지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피 관리,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와 영양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또한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같은 운동은 혈류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건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정보를 받아보세요. 형님, 우리가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과 운동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그게 가장 궁금하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 보니 이제는 음식까지 신경을 써야겠더라. 이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달걀, 두부, 콩류, 닭가슴살,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좋습니다. 특히 달걀에는 케라틴 합성에 필요한 황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모발 굵기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해 모낭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근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간, 붉은 살코기, 렌틸콩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여성은 빈혈과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셋째, 아연과 셀레늄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모발 회복에 중요한 미네랄이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를 보호합니다. 굴, 호박씨, 해바라기씨, 브라질 너트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피까지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염증을 줄여 모낭을 보호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치아씨,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자라는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어는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해 모근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모발 성장과 대사에 중요하며 특히 비오틴은 케라틴 합성을 촉진해 머리카락을 굵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달걀 노른자, 견과류,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딸기, 오렌지, 파프리카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모낭 주기를 조절해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오래 머물도록 돕습니다. 연어, 버섯, 강화 우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피와 모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여섯째, 통곡물과 콩류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두피 건강을 돕습니다. 두부, 검은콩,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제공해 호르몬 균형과 모발 성장에 유익합니다. 형님, 결국 머리카락을 굵게 하고 지키려면 단백질, 철분, 아연, 오메가3,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말인가 봐요. 맞아.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어야겠구나. 탈모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 과도한 당분, 지나친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은 두피 혈류를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역시 혈압을 높이고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세계모발학회 연구에 따르면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굵기와 밀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즉 음식 선택이 머리카락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밥상부터 바꿔야겠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위해 먹어야겠네요. 그래. 오늘부터는 단백질과 채소를 더 챙기고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겠다. 이번에는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오메가3,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푸드와 과도한 당분, 알코올은 멀리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머리카락 건강에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형님, 조금 전에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런 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가 더 좋을지 알아볼까요? 그래. 그냥 먹는 것보다 방법을 알면 머리카락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의 마지막.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소를 잘 보존하고 머리카락 건강에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 식품의 조리법입니다. 달걀은 삶거나 반숙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익히면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고, 닭가슴살은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단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한데 고온에서 튀기면 산화되기 쉬우므로 가볍게 구워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철분이 풍부한 채소와 육류의 조리법입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데치되 너무 오래 익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삶으면 철분과 비타민C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붉은 살코기는 과도하게 굽기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영양 보존에 좋습니다.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요리에 파프리카나 오렌지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의 조리법입니다. 굴은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반드시 위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살짝 찌거나 굽는 것도 영양소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박씨와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과 견과류 조리법입니다. 연어나 고등어는 소금이나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살짝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는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어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호두는 하루 한 줌 정도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의 조리법입니다. 당근과 고구마는 가볍게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는 비오틴이 풍부하므로 과도하게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스로 만들기보다는 통째로 섭취해야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나 버섯은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아몬드나 아보카도는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통곡물과 콩류의 조리법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는 흰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귀리죽이나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간단히 활용할 수 있고 콩은 삶아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 두유로 가공해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렌틸콩 스튜 같은 요리도 탈모 예방 식단에 적합합니다. 형님, 결국 중요한 건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리하는 거군요. 맞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튀기거나 기름지게 만들면 머리카락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겠구나. 또한 조리할 때는 소금과 설탕, 기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간을 맞출 때는 천연 재료인 마늘, 양파, 허브를 활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곁들여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연어구이, 시금치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샐러드와 채소 수프를 곁들이면 머리카락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조금만 바꿔도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래. 오늘부터는 음식을 고르는 것뿐 아니라 조리하는 방법까지 신경 써야겠다. 단백질, 철분, 아연, 오메가3,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 샐러드, 생식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머리카락 굵기와 두피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